요거 그냥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 이게 네. 엄청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 주제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는 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미 법원에서 립젠이라는 이 출판사는 아니고 립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상 명령 내리고 이 사이트를 금지시키라는 그런 얘기가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하는 회사인데요? 뭐 하는 사이트인데요? 립젠이 엄청나게 유명한 해적 이북 사이트예요. 아, 이북 해적 사이트. 이북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운로드 막 하고? 그쵸.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알크 테크니카? 알스 테크니카? 그건 또 뭐죠? 그냥 그 미디어 이름인데 그쪽에 기사 보면은 네.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른다. 오, 라고 얘기되고 어떻게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지? 그냥 러시아 쪽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결은 나왔지만 실제로 뭐 누구한테 배상을 하는지 그런 건 없는 상태인 아, 그런. 정말요? 근데 이제 너무 약간 좀 저작권 관점에서 해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금지한 것 그러면 같은데. 이게 재판하는데 피고는 없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그러네. 3촌만 따라내!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듣는 건가? 이게 그러게요. 재판인지 뭐 일방적인 금지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지방법원 판사가 했다고 하니까 명령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절차들이 있긴 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판결에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누가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판결로 이제 뭐 도메인 업체, 브라우저, CDN, 뭐 광고주 이런 쪽에서 이쪽을 좀 차단하게 하는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있네요. 차단까지? 네. 근데 미국에서 차단하는 일은 진짜 드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립젠을 검색하니까 네. 사이트는 나오는데 설명이 No information is available for this page 이렇게 엄청 재밌네. 나와서 Y 있어요. run Y. 그러네. 오. run Y 그러네요. 누르면 no page information. 구글이 What did not show hide? 네, 구글이 가리진 않지만 네. 네, 페이지는 하지만 디스크립션 만드는 걸 막아놨다. 이게 뭔가 영향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판결 나오긴 때문인지 하네요. 근데 모르겠네. 검색 결과에. 검색은 나오고. 근데 립젠 이 사이트도 약간 도면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십 개씩 운영되는 그런 이게 사이트로 알고 있고. 립젠이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네요. 네. 창세기 도서관인가? 그럼 그걸 그쵸. 다 막아야 되는 거야? 막으려면 도메인을? 근데 이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토렌토 사이트 쓸 때 네. 유명한 토렌토 사이트들이 그러니까 보통 도메인을 막으니까 네.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공지해 놓고 네. 이거 안 되면 이게 메인 쓰다가 안 되면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 또 네. 만들어 계속 넘어가는 건데 얘네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려고 이렇게 공지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사이트 첫 줄 자체가 도메인 알리어스 여러 개 있다. 립젠 RS, 립점 IS, 립점 S, 그럼 네, 립젠 ST. 미국도 이제 그거 열리는 거예요? 그 뭐죠? 무슨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거 막는지 뭐 이렇게 검토하잖아요. 도메인 막는지 우리나라는 그 위원회가 열려서 미국도 방심이 립젠 IS를 막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국은 근데 그렇게 쉽지 하면 않아. 못 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막죠. 그렇게 하면은 이미 늦었죠. 립젠 다별 네, 막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출판사들이 소송을 했나 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여기 왜냐면은 뭐가 많나 보네. 저도 예전에 조금 써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책이 진짜 많아요. 그게 책이 약간 이쪽은 뭐 약간 그 컨텐츠적으로 외설적이거나 뭐 그런 분야는 아니고 진짜 뭐 과학책이라든지 뭐 수학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아이스책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약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이 디지털라이징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쪽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라이징 된 그런 콘텐츠들이 다시 여기에 풀리고 여기서 검색하면 이제 그걸 별 제약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명했긴 했었어요. 일부에서는. 그 저도 이제 그때 들어봤었고 조금 써봤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오래전이긴 하죠. 10년 넘게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얘기가 나와서 좀 흥미로웠었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걸 차단하는 좀 재밌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뭐 사이허브 같은 데도 이런 과학 저널 같은 것들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해적 사이트들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우리 에런 슈워츠 건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행성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콘텐츠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어떤 정보를 공개한다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요거를 좀 좋게 평가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동의는 하진 않지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의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어쨌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아무리 공개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논문들 아시겠지만 논문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대학교에 있으면서 그쪽 저널을 어떻게 학교에서 구독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뭐 논문 하나 다운로드 받는데도 뭐 $100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일반인이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요게 특히나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저개발 국가들 그런 데서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러시아 같은 국가가 미국 같은 국가에 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테러로 행위일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는 이들의 어떤 교육이나 출판사나 이런 것들을 망칠 수 있는 그런 공격이라고 그렇겠네.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싸움은 인터넷은 그냥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저는 생각. 네, 막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근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반인 입장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딥페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크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 다음 단계를 가야 되지? 왜냐면 저도 오픈앱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지지하는 편이고 그런 자유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지지하는 편인데, 이게 뭔가 제어 불가능한 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지금 그 어디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텔레그램 같은 데도 CEO 잡아놓으니까 이제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정보 다 주겠다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무조건 자유만을 추구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단계를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긴 하죠. 네, 원래는 인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민이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론 스와츠 사건만 봤을 때는 그때도 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저게 왜 저렇게 해야 비싸지? 뭐 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거지? 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이런 레벨까지 오면 이거는 그래도 저작권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저작권이 있었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자유랑 그 저항 같은 게 아무래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이제는 넘어가고 있다? 근데 약간 이게 진짜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재밌는 법안 통과된 거 아세요? 뭐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더 이상 이북 판매하는 거를 펄차이즈나 바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산다는 표현을 못 쓴다. 산다는 표현을 못 쓴다. 이북 컨텐츠를. 그럼 뭐 렌트예요? 렌트? 라이센싱. 라이센싱? 네, 그렇게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펄차이즈 한다는 거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이 한다는 거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근데. 않다는 거지. 그거를 명시하라는 거죠. PDF 주면 PDF 주면은 그럴 수 있긴 하죠. PDF는 되는 PDF 거예요? 주고 DRM이 없으면은 그건 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왔던데 이북 같은 플랫폼에서 연구소장 연구소장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연구하지 않은데 니들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내가 망하는 순간 나 이미 내 책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연구소장이냐? 약간 저는 그게 또 되게 어려운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은 그냥 말 그대로 사만 연구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쪽에서는 이 복제가 쉽다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막아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살 수 없다는 것보다도 그 완전한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출판사의 목적이 돼버렸다는 게
그 바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유롭게 하는 건 너의 권리가 아니야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라이센싱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속이지 마. 니네 잘 팔아놓고 왜 팔았다고 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립젠이나 이런 데서 PDF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내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샀을 것 같아.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가서 약간 요게 재밌는 포인트가 또 극단적인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동시에 법도 지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일본스럽게 되는 건데 일본에서 이제 그 스캔 문화가 있거든요. 네. 내가 만화책을 사가지고 직접 스캔하는 거예요. 불법 다운로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이제 그러면서 또 불법 다운로드 풀리고 이런 그럴 수 스캔하고 있죠. 불법 업로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순수하게 취미 활동으로 내가 산 만화책이든 어떤 책이든 나를 위해서 스캔하는 거죠. 원래 그건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하는 거, 나만 소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합법적이면서 이런 걸 극단적으로 추구한 케이스. 근데 요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좀 고민되는 포인트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쓰고 싶은데 내 거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은 거죠. 엄청나게 큰 왜냐면 저도 그걸 했었어요. 저도 스캔 작두 가지고서 책 자르고서 스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 사입사치 보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CP하고 둘이 프린트 박아가면서 잘라낸 얘기 엄청 많이 나올걸요?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한 다음에 보진 않거든요. 열심히 PDF 해놓고 보진 않고. 예전에 얌얌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에서 이제 DVD 그 뭐라고 하죠? DVD 복사하는 거, 리핑 직접 사가지고 트랜스코딩, 트랜스코딩 하시고 그런 작업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약간 매니아층으로 가면은 여전히 그런 거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DVD나 뭐 음악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책이라든지 굉장히 좀 승우님이 스팀에서도 게임사가 서비스 접으면서 게임을 내려버려가지고 실행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렇죠. 싱글 모드가 되는 게임이었는데도.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네이버도 시리즈 온이라는 서비스를 중지한 것 같더라고요. 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구입한 콘텐츠는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언제 닫힐지 모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컨텍스트에서 저는 이게 지지를 할 수는 없는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은 좀 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믿음력이 또 있네요. 저는 그 최근에 좀 제 개인 팟캐스트 하느라고 자료 조사할 때 웹 아카이브 머신 거기 엄청 자주 들어가는데 사실 인류의 이거는 진짜 온 인류가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 이거 이런 찾을 수가 없죠. 그나마 그게 있어야 거의 그나마 몇 개 찾을 수 있는 거지. 아카이브 밖에서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자료다. 이거는 전 인류가 이건 뭐 도서관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거하고 또 다르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작권 이슈가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남의 글을 그죠. 허락 없이 퍼가서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렇긴 한데 또 예를 들어 뭐 저번에도 동료도 하고 얘기하는 거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유명한 팟캐스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 내려갔어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도 그거 엄청 재밌게 들었는데 아무데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그게 어딨냐면 웹 아카이브에 인터넷 아카이브에 거기 가면 앞에 7개인가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팀에서 내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내렸겠죠. 본인은. 근데 그 본인에 의해서 반해서 올려놓은 건데 느낌은 사실 이거는 보관의 느낌. 약간 립젠이 조금 더 뭐 해킹 사이트 이런 느낌, 해적 사이트를 있으면 여기는 좀 더 창고 같은,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느낌이 있죠. 저도 왜 아카이브 많이 쓰면서도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미국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기관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네이션을 근데 웹 아카이브조차도 이미 한계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가 생산하는 게 많으니까 그 아마 웹을 아카이빙하는 웹사이트도 아카이빙 하잖아요. 그 속도도 엄청 느려졌을 거예요. 거의 못 따라가는 수준. 그리고 아마 요즘에는 뭐 프론트엔드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못 가져가는 것도 많을 거고. 그렇겠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약간 립젠이 갑자기 화제가 된 거는 뭐 이게 엄청 큰 사건이라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토렌트 시절의 그런 해적 사이트 느낌 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요 얘기가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고. 네. 토렌트 말고 옛날에 그런 말 쓰는 거 있었는데. 와레지. 그건 저 초딩 때 썼던. 죄송합니다. 웨어지에서 그죠? 아 그런가요? 소프트웨어에서 그 웨어인데 이제 S가 G로 바뀌는 거죠. 네. 요즘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단어조차도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네. 아무튼 그거 좀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많은 주제랑 연결되긴 하네요 이게. 네,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물론 저희가 저작권 그걸 해야 하는 걸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온라인에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저는 얘기하신 거 되게 공감하는데 요즘은 좀 좋아지고 이제 그냥 포기하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북을 샀는데 내가 좋아하는 기기에서 못 본다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저 지금 짜증나요. 너무 짜증나. 나는 이 A 제품에서 보고 기가 나 이게 좋다고 손에도 있고 하는데 뭔가 그 강제되고 막 앱도 강제되고 근데 지금 그냥 아이패드로 보고 그냥 맨날 그렇게 되니까 익숙해졌는데 그런 게 너무 싫어서 한때는 지금은 그냥 좀 포기한 건데 한때는 꼭 PDF 주는 것만 사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사이트 출판사 그러니까 엄청 가격을 많이 좋아하긴 했고. 네. 근데 확실히 디지털로 넘어오면서는 되게 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저자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출판사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DRM을 어디까지 할 건가 이런 것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제가 좀 서글픈 거는 출판사의 목표가 이거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것 같아서 그나마 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승리일 수도 있긴 한데 킨들 같은 게 편하긴 하죠. 디스토피아라는 느낌이지만. 그렇죠. 근데 어렵죠. 뭐 책에도 그게 있지만 책은 결국 물릴 거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대여시켜줘도 제약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근데 디지털은 내가 쫙 한 1000만 명한테 뿌려도 사실 뿌리려면 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 출판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게 이제 약간 그런 입장 같은 사이트인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공유해버리는. 맞습니다.